오늘 혹시 모르니까 웹엑스도 같이 녹화를 해놔야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까지 수강 정정기간, 여기선 뭐라고 하죠? 저 학부 때는 수강 정정기간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수강 신청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는 출석 체크 안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출석 체크 안 하고 목요일부터 출석 체크 할 거고, 그때 목요일 날 출첵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뭐 생각까지 해본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분들한테 목요일 날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첵은 목요일부터 한다. 네. 그리고 사전 강의 다 들으셨나요? 사전 강의 어떤가요? 오늘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뭐 채팅에다가 좀 쓰셔야겠지만 어려웠나요? 내가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수업이 인공지능 기초 수학이잖아요. 기초 수학.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수업이 더더욱 그런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일 수가 있어요. 뭐 벡터니 행렬이니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여기서 뭐를 잘 이해하지 못할라나? 뭐가 어려울라나? 이런 거를 좀 놓치기가 쉬운 것 같거든요. 저는 워낙에 오랫동안 이거를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좀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어려워하는구나 하고 제가 좀 딱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좀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사전 강의 듣고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사전 강의,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전 강의 때 벡터만 하고 끝났잖아요. 사전 강의 때 벡터만 하고 끝나서 일단 행렬에 대해서 몇 페이지 안 되지만 행렬에 대해서 쭉쭉쭉 본 다음에 강의 자료 올려드린 거 보면은 여기 인클래스라고 올린 거 보면은 여기에 뭐 연습 문제들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어려웠던 페이지 혹시 있어요? 어려웠던 페이지. 뭐 다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페이지가 혹시 있나요? 없으면은 바로 들어갈 건데. 없다면은 이따가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익혀보는 걸로 합시다. 네. 어쨌든 뭐 다행히도 태풍은 뭐 일부 지역에는 제가 아직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포항 같은 데는 조금 피해가 컸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 비해서는 별 피해 없었던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 없어서 뭐 오늘 수업 듣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이미 비대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괜히 번복하는 것보다야 그냥 뭐 혹시 모르니까 비대면 하기로 한 대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어려우면은 집에서라도 수업을 하려고 다 챙겨가긴 챙겨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학교 나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나와서 지금 저 혼자 강의실에 있습니다. 혹시나 강의실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행렬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벡터는 이거를 우리가 오더드 순서가 있는 리스트 오브 넘버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숫자들이 순서대로 모여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쌓여 있었냐면은 뭐 x라는 벡터를 예를 들면은 요렇게 우리가 컬럼 벡터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열 벡터. 요렇게 기둥 방향으로 쌓여진 거를 기본 벡터로 삼는다고 해서 벡터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값이잖아요. 근데 행렬은 이제 뭐냐면은 벡터가 이렇게 한 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한 방향으로만 값들이 쌓여 있었다면은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나오겠지만 요게 요렇게 가로 세로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들이 요렇게 두 축으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얘는 그냥 길다란 직선 모양이었다면은 얘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뭐 여기에는 6개의 값들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순서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2개의 방향으로 쌓여 있는 게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뤄볼게요.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은 m by n 매트릭스 이렇게 m by n 매트릭스 아니면은 뭐 m by n 행렬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m 앞에 나와 있는 이 m은 뭐냐면요 m개의 행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스몰 m개의 행이 있고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이 곱하기 뒤에 들어가 있는 요 n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열의 개수입니다. 열. 그래서 얘 이름이 행열이에요. 행열. 여기가 행입니다. 여기가 행. 그러니까 여기가 1행이 돼요. 1행. 첫 번째 행. 첫 번째 줄. 여기가 첫 번째 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있겠죠. 여기는 뭐겠어요? i번째 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줄이니까 n번째 행이 되겠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를 우리가 1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벡터를 열 벡터라고 했잖아요. 열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열 벡터라고 했어요. 여기는 J번째 열, 여기 제일 마지막이니까 N번째 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얘는 몇 행 몇 열의 행렬이죠? 한번 채팅에 써보실래요? 생각해보고. 저 X라는 애는 2행 3열이죠. 그렇죠. 우리 수업에 리액션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슬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네, 2행 3열입니다. 2행 3열의 행렬이고 이렇게 2x3 매트릭스라고 써도 되겠죠. 요거는 2행 3열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만약에 얘가 뭐 3차원이라고 합시다. 값이 3개 들어있는 벡터라는 뜻이죠. 그럼 얘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우리가 이렇게 뭐 실제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x라는 벡터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아래 첨자를 달아서 나타내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행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A라는 행렬에 I행 J열에 들어있는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몰 a 이건 스칼라니까 볼드체가 아닌 스몰 a를 쓴 거예요. 여기 밑에 아래 첨자를 2개를 달아요. ij 이렇게 답니다. i번째 행, j번째 열이기 때문에 aij 이렇게 ij를 아래 첨자로 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크게 썼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ij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 행렬에 그러면은 x니까 스몰 x에 이 1은 값이 뭘까요? x 이 1은 값이 얼마일까요?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텐데 4라는 분이 한 분, 두 분, 아까 리액션을 맡으셨던 그 두 분이시죠? 네, 4입니다. 4. 왜 4겠어요? 이 행에 1열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x의 아래 첨자 뭐뭐일까요? 6은 x 아래 첨자 2, 3이죠. 그쵸? 2행 3열의 값이니까 네. 요렇게 해서 일단 행렬은 요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조금 엄밀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그 벡터 전체의 집합,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차원, 값을 3개를 갖는 모든 실수로 이루어진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이렇게도 쓴다고 했는데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행렬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행렬 A가 이 R 실수 집합의 m by n 승이라고 쓰면은 이 A라는 N은 행렬인데 실수로 이루어진 행렬인데 m행 n열을 갖는 행렬이다 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네. 그냥 편의를 위해서 좀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요거는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수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냥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데서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사전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벡터 때랑 마찬가지로 행렬에서도 이 A라는 변수는 행렬인데 M행 N열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노테이션은 그 강의 자료도 그렇고 저의 판서도 그렇고 둘 다 대문자 그리고 볼드체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A라고 그냥 썼죠.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면 행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벡터가 어떻게 됐었죠?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볼드체였죠. 판서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볼드 대신에 이중으로 쓴다고 했어요.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도 그렇고 판서도 그렇고 소문자죠. 그냥 소문자. 볼드체가 아닌 소문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이에요. 우리 제가 애기 아빠거든요. 애기가 이제 곧 있으면 3돌이 되는데 요새 어린이집을 다녀요.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노래를 배우는데 이런 노래를 배우죠. 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하고 이제 애기랑 약속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헷갈리겠지만 대문자의 볼드체가 아니면은 이건 행렬이구나. 소문자인데 볼드다. 벡터구나. 소문자인데 볼드가 아니구나. 스칼라구나. 편의를 위한 거예요. 편의. 이거를 구분을 안 해놓으면은 뭐야? 얘 지금 스칼라야? 벡터야? 행렬이야? 엄청 헷갈려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행렬의 컬럼들, 이 행렬에 들어있는 열들, 각각의 열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1열, 방구석 1열 할 때 그 1열.
1열도 있고 여기 뭐 J열도 있고 여기 n번째 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벡터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열 벡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게 행렬일 수도 있잖아요. 이 A라는 행렬은 요 첫 번째 열 벡터, 뭐 두 번째 열 벡터, J번째 열 벡터, N번째 열 벡터 이렇게 열 벡터가 n개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n개의 열 벡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벡터죠, 벡터. 여기 첫 번째 열 벡터를 볼드체 A1 여기 또 이거 J겠네요, J. 요거 J로 써야 맞네요. 여기 J번째 열 벡터를 볼드체 A의 J 마지막 열 벡터를 볼드체 A의 N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행렬 A의 열 벡터라고 부릅니다. 행렬을 열 바이 열로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벡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아까 X라는 뭐 X라 썼나? A라 썼나? 기억이 안 나네. 요렇게 하면은 총 3개의 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각각 이렇게 A1, A2, A3라는 3개의 열 벡터로 표현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때 A1은 뭐가 되죠? 요거 벡터인데 A1은 어떤 벡터가 될까요? 값이 2개가 들어있는 열 벡터가 될 거예요. 여기 값이 뭐뭐일까요? 1, 4.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이래서 교수님들이 성적에다가 강의 참여 점수를 주는구나 싶네요. 1, 4입니다. 1, 4. 마찬가지로 A2라고 하면은 2, 5, A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 6이 되죠. 이렇게 열 벡터 3개를 어떻게 보면은 행렬로부터 쪽쪽쪽 뽑아낼 수가 있죠. 요거를 뭐 조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가 벡터로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요거나 다 똑같은 건데 여기 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그 6개의 자리에 어떤 값들이 직접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얘는 뭐예요?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벡터를 A1, A2, A3로 지칭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얘도 그냥 편의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가 여기 이거 그냥 짝대기예요. 짝대기 뭐 숫자 1이 아니라 내가 지금 컬럼 벡터다. 이렇게 쓰면은 그냥 꼭 값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스칼라가 아니라 나 사실 벡터야 라는 의미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행렬인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열에 들어가는 거는 A1이라는 벡터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A라는 행렬에서 각각의 컬럼 벡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2장 남았나? 3장 남았네. 그리고 다이어고널 엔트리 한국말로는 대각성분이라는 말을 써요. 대각성분.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대각성분, 다이어고널 엔트리라는 애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채겠죠. A11, A22, A33 이런 애들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 3행 4열의 행렬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뭐냐면은 얘, 얘를 말합니다. 행렬이 지금 행이랑 열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쌓여가는데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애들 그거를 우리가 다이아고널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 축 1행 1열에 있는가 2행의 2열에 있는가 3행 3열에 있는가 이런 값들을 우리가 다이아고널 엔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화면이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 아래 첨자를 이용한 이 표현 방식에서는 A11, A22, A33, A44 이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가겠죠. 여기 A11이 여기일 거고 A22가 여기, A33가 여기입니다. 요거는 꼭 행렬이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도 사실 3x4짜리 행렬이잖아요. 이때도 여기 대각선에 해당하는 애는 뽑을 수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3x3짜리가 돼도 이렇게 변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한 줄 더 없애서 요 줄을 없애게 되면은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요거 두 개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를 메인 다이아고널이라고 부른다. 여기 이 노란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메인 다이아고널 또는 뭐 다이아고널 엔트리.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있는 값들 다이아고널에서 제외가 된 값들 다이아고널에서 제외가 된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 해요. 대각선에 있지 않고 대각선에서 비껴나가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 걔네들을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다이아고널은 뭐일까요? 다이아고널 엔트리를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다이아고널 엔트리 159 맞아요. 159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면은 오프 다이아고널도 이미 다 보이죠? 지금 하늘색으로 색칠하지 않은 모든 엔트리들이 오프 다이아고널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다 오프 다이아고널입니다. 얘네가 메인 다이아고널이고 노란색은 오프 다이아고널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이거 한국말로 대각행렬이라고 하나? 제가 한국말은 좀 약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일단 n by n 매트릭스예요. 행이랑 열의 개수가 동일한 매트릭스. 그런 걸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뭐 정방행렬이라고 하죠. 정방행렬 맞나? 정방? 한국말 모르겠다. 정사각행렬인가? 잘 모르니까 정사각이라고 할게요. 근데 저는 한국어 어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영어로 할 거예요. 어쨌든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를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해요.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그거를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대각행렬은 일단은 스퀘어여야 돼요. 일단 스퀘어는 스퀘어인데 스퀘어 매트릭스 중에서도 논 다이아고널, 오프 다이아고널이 0인 경우를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얘는
여러분들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인가요?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인가요? 얘는 스퀘어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스퀘어가 아니에요. 그럼 또 바꿔볼게요.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인가요?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일까요? 얘도 아니죠. 매트릭스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얘도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일까요? 얘는 다이어고널일까요? 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일까요? 네라고 두 분이 하셨는데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도 아니에요. 다이어고널은 기본적으로 스퀘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순간 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도 될 수가 없어요. 비록 얘가 지금 오프 다이어고널이 다 0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야 하죠.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냐?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냐? 맞아요. 얘는 여기 위에 거는 오프 다이어고널이 0이냐? 라고 하면은 이건 맞죠. 그렇지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볼까? 파란 애는 스퀘어인가요? 얘는 스퀘어인가요? 그쵸, 얘는 스퀘어죠. 얘는 다이어고널인가요? 아니죠. 얘는 다이어고널 아닙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벡터에서 뭘 정의를 했었냐면은 벡터와 스칼라의 곱을 하나 봤었어요. 그리고 벡터와 벡터의 합을 봤었어요. 요거 이따 연습 문제에서 해볼 거예요. 벡터와 스칼라끼리 곱하는 것도 했었고 벡터랑 벡터끼리 더하는 것도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벡터를 더하려면 벡터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죠. 벡터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더할 수 있어요. 벡터의 크기가 다르면은 더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하기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두 벡터를 더하면은 각각의 자리끼리 더하는 식으로 정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얘는 얘끼리 더해서 얘가 나오고 얘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더할 수 있고 그 더하기의 결과로 나오는 것도 같은 크기의 벡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스칼라 곱도 하나 예를 들면은 1, 2라는 애에 3을 이렇게 곱하면은 각각의 자리에다가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요거를 매트릭스에서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매트릭스에서도 동일하게 할 건데 먼저 합부터 봅시다. 합.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둘 다 m by n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동일한 매트릭스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고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역시도 m by n 매트릭스다. 그쵸? 일단 크기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더하기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각각의 컬럼 벡터를 A의 컬럼 벡터랑 B의 컬럼 벡터를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 네요. 이거 좀 어렵게 표현이 돼 있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2 by 3짜리 행렬 요렇게 2 by 3짜리 행렬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결과, 더하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는 뭐다? 얘 더하기 얘다. 우리가 벡터와 벡터끼리의 합은 이미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얘가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에는 얘 더하기 얘니까 얘가 들어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리에는 얘랑 얘랑 더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써놓은 말이 그거예요. 그 두 행렬을 합한 거의 컬럼 벡터는 사실 뭐냐면은 A의 컬럼과 B의 컬럼을 더한 거랑 같다. 뭐 이렇게 그 벡터의 합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거예요. 각각의 자리끼리 더하는 거예요. 얘는 또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고 얘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고 또 뭐 얘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고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같은 크기의 행렬이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해서 X라는 행렬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A의 IJ랑 B의 IJ랑 더해서 X의 IJ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요게 행렬의 덧셈을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더하기는 행렬 간의 더하기예요. 그쵸? 행렬 간의 더하기. 이게 같은 부호로 써놨지만 여기 이 더하기는 행렬끼리의 더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더하기는 뭐예요? 스칼라끼리의 더하기죠. 그러니까 요 A의 ij번째 값과 B의 ij번째 값을 더해서 X라는 행렬의 ij번째 자리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네. 조금 어렵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칼라베 역시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거예요. 뭐 C라는 실수랑 뭐 꼭 리얼 넘버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리얼 넘버랑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C 곱하기 A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 2, 3, 4, 5, 6이랑 여기에다가 스칼라 2를 곱해봅시다.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은 예상하신 것처럼 각각의 자리에다가 스칼라 배를 하면 돼요. 얘를 여기 각각 6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2행 3열이니까 각각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스칼라배 여기 스칼라와 행렬 사이의 곱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 때랑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A랑 B랑 C라는 행렬이 같은 사이즈의 행렬인 경우에 같은 사이즈의 행렬이고 R이랑 S가 스칼라라고 하면은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해요. 이거 나중에 곱하기가 가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더하기는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기 더한 거에다가 스칼라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고 앞에 거부터 더한 다음에 뒤에 거 더하나 뒤에 거 더한 다음에 앞에 거 더하나 상관없고 그리고 스칼라끼리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나 각각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상관없다. 0 더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뭐 여기 마찬가지로 스칼라를 먼저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한 5분 쉬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세요. 좀만 쉴게요. 저희가 플립 러닝을 하고 있잖아요. 플립 러닝을 하고 있고, 소개를 드리기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수업이 있을 텐데, 그 목요일 수업에 해당되는 사전 강의를 오늘까지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업 끝나고 그날 진도 나간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이제 목요일에 수업할 내용을 오늘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요일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수업을 다 보고 강의 녹화한 걸 다 보고 목요일 수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은 목요일 날 수업 끝나면은 또 제가 강의를 하나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화요일 오기 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화요일 강의를 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죠. 왜냐하면 목요일쯤에 올라오니까 봐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목요일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야 하루 이틀이니까 그거는 좀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답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주어진 u랑 v라는 벡터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를 구해보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화살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u, v, v, -2v 그리고 여기 위에서 구한 요거 두 개까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뭐 다 했다 하면은 다 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려나? 하여튼 조금 기다려 볼게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오랜만에 비대면을 하네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풀어볼게요. u랑 v랑 더해라. 그냥 숫자로만 일단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3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는 2 빼기 1이 돼서 5, 1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u 빼기 2v인데 뭐 좀 진짜 제대로 풀어서 쓰자면은 u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v가 될 거예요. 다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3, 2에다가 여기 u가 3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2v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랑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풀자면은 이렇게 풀겠지만 뭐 사실 그냥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풀 수도 있죠.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3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뭐 x1, x2 여러분들 옛날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좌표계를 그리면은 x축, y축 이렇게 했었죠. 여기에 뭐 수직 한 축 생기면은 z축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예전에 선형대수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쓰시고 선형대수 배우셨으면은 이 각각의 축을 다른 변수로 두기보다는 이렇게 x1, x2, x3라고 놓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로는 각 축에다가 다른 변수를 두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x축, y축, z축이라고 하나하나 따로 붙일 필요 없이 뭐 예를 들면은 x라는 벡터가 x1, x2, x3라는 세 개의 엔트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좋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원, 3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기초수학 배울 때나 그냥 벡터를 2차원, 3차원에서만 다루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루는 벡터는 훨씬 더 큰 차원이에요. 더 엔트리가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거면은 뭐 2차원이나 3차원일 때나 XY, XYZ 이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XYZ, 뭐 ABCD 다시 붙일 거예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이유에서 선형대수를 이제 좀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각각의 축을 차라리 아래 첨자로 구분을 하는 게 앞으로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차차 느끼게 될 겁니다. 어쨌든 U가 아까 3, 2였죠. V가 아까 2랑 마이너스 1이었네요. 맨 처음에 U를 한번 그려봅시다. 1, 2, 3, 1, 2, 3 이렇게 쪼개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3,2가 되니까 여기가 U가 되겠네요. 여기를 U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얘를 U라고 하던가. 그쵸, 마찬가지로 V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얘가 V가 되겠네요. 그쵸. U랑 V를 일단 그리자면은 이거예요. 그런데 뭐 해보라고 했죠? 마이너스 V랑 마이너스 2V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V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1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V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실제로 찍어보면 어디냐면은 여기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V예요. 이게 뭐예요? V라는 벡터가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V라는 벡터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원래 V가 얘인데 이 화살표에 마이너스 1이니까 방향은 동일한데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크기가 동일해지는 화살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V도 그려보면은 한 칸 더 찍어야 되네. 여기가 나옵니다. 역시 동일한 선상이에요. 동일선상.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그릴게요. 얘나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V라는 방향에 동일선상에 있는데 이제 1 곱하기 V일 때는 여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V는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V는 여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임의의 실수 C가 있을 때 CV라는 애는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임의의 실수가 주어졌을 때 V라는 벡터에다가 C를 곱한 이 새로운 벡터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 CV라는 벡터는 어디 위에 있을까요? 이렇게 카메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쵸, V선상에 있겠죠. 뭐 1V도 그렇고 2V도 그렇고 3V, 4V, 뭐 0.5V, 0.1V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200V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V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벨을 아무리 해봤자 이 선을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방금 초록색으로 그린 이 선이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기 V가 여기죠. 뭐 1.5V 하면은 여기쯤 오겠죠. 뭐 2V 하면은 여기쯤 오겠죠. 뭐 3V가 여기 있을 거고, 뭐 2.1V, 2.2V, 2.3V, 2.4V, 2.5V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V, 0.2V, 0.3V, 뭐 마이너스 1.5V 이렇게 V에다가 스칼라벨을 실수벨을 해봤자 이 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V라는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다음에 그 벡터들의 집합을 그리면은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조건부 집합으로 이거 너무 나가나? CV라는 조건부 집합인데 이때 이 C는 실수다. 그리고 V는 뭐다? 마이너스 2랑 1이다. 이렇게 얘네들의 집합이에요. 요 C 곱하기 V라는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C는 임의의 실수고 V는 요런 벡터다. 그러면은 집합이죠, 집합. 이런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 선이 나옵니다, 선. 요 선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사실은 C 곱하기 V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 곱하기 V인데 C를 모든 실수를 다 달리해가면서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일직선이 나오겠죠, 일직선.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였어요. 어찌 됐든 간에 문제에 나온 거는 이거였죠. 마이너스 V랑 마이너스 2V를 그려라. 여기랑 여기죠. 포인트는 뭐다? V에다가 스칼라벨 해봤자 V라는 선을 벗어날 수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 수업에 나옵니다. 여기가 출발이 될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뭐였지? U 더하기 V랑 U 빼기 2V. U 더하기 V랑 U 빼기 2V였는데 일단 계산을 하긴 했죠. 5,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4래요. 근데 사실 U 더하기 V를 우리가 아까 위에서 구한 것처럼 그냥 숫자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그리는 방법도 배웠어요. 지금 여기 U가 여기 있죠. V가 여기 있죠. 그럼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거를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이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 점 여기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사실 실제로 구해보면 5,1이 나온다고 했죠. 5,1 찍으면 사실 이런 관계를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U고
이 u로부터 출발을 해서 v만큼 더 가면은 이 5,1이라는 u 더하기 v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동일하게 u 빼기 마이너스 2v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u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v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점, 여기 요게 u 빼기 2v가 되죠. u라는 벡터랑 마이너스 2v라는 벡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해보면 뭐다? 마이너스 1,4가 나온다. 여기 실제로 여기 찍어보면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지만 하여튼 마이너스 1,4에 해당하는 이 점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요거 동일한 건데 그 u랑 v랑 벡터만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언젠가 처음 나오게 될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뭐 동일한 거니까 뭐 넘어가고. 잠깐만요. 이렇게 막 슉슉 넘어가도 되나? 요거예요, 요거.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따로 풀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u라는 벡터가 있어요. u라는 벡터. u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u랑 u의 2배를 한 거랑 u의 마이너스 3분의 2배를 한 거를 한번 그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봐라.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u는 u고 이 u는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2u는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얘네들을 실제로 점을 찍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u가 여기죠. 2배를 하면 여기에요. 요거에 2배가 된 위치에 찍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배를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원래 한 마이너스 u가 여기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만 간 데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온 거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이 u라는 벡터는 u라는 벡터보다 길이가 2배가 된다. 그쵸? 스칼라로 2배를 했으니까 길이가 2배가 돼요. 마찬가지로 3분의 2u라는 애는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 cu라는 백터의 랭스는 c 곱하기 u라는 벡터의 랭스는 원래 u라는 벡터의 랭스에 비해서 c배가 된다. 절대값 c배가 된다. 왜냐하면 음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절대값 c배가 되는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c 타임즈가 된다고 했죠. 네. 뭔가 랭스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랭스. 그 벡터의 랭스에 대해서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스칼라배를 하면은 그 랭스가 c배만큼 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The set of all multiples of u라고 돼 있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벡터는 점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화살표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점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u라는 벡터는 요 한 점이에요. u라는 벡터는 한 점이고 또 아까 했던 설명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뭐 0.5u라는 애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 0.1u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실수라는 게 촘촘하게 변하잖아요. 0 다음에 0보다 조금 더 큰 뭐 0.00001, 뭐 0.00002부터 해가지고 실수라는 게 촘촘하게 변해요. 그러면은 0u가 여기죠. 0u. 0u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뭐 0.00001U, 0.00002U 하다 보면은 한 0.5U도 여기 있을 거고 또 여기 사이가 이렇게 촘촘촘촘촘하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모아보자 이거죠. 이렇게 써볼게요. 집합은 집합인데 U라는 벡터도 들어있고 2U도 있어요. 0.5U도 있어요. 요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뭐 U, 2U, 0.5U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생긴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거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뭐 요거뿐만 아니라 뭐 0.1U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찍히겠죠. 또 뭐 마이너스 U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집합은 벡터가 5개 들어있으니까 점이 이렇게 5개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히 늘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늘려서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점들을 막 짜잘짜잘하게 다 모아보면은 여기에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힐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찍힐 겁니다. 이거를 집합으로 쓰자면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쓰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써야 되잖아요. 실수라는 거를 우리가 리얼 넘버라는 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에 이렇게 조건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C라는 실수랑 U라는 벡터 이 C 곱하기 U의 집합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C는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그리고 뭐 U는 뭐 적당한 벡터 그러니까 적당한 벡터 하나와 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그 벡터랑 실수배를 한 이 결과를 다 모아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난다. 이 조건부 집합 나열을 해서 표현하자면은 뭐 이런 집합이 될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선이 된다.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매끈한 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덧셋, 집합은 집합인데 무슨 집합이냐면은 U의 가능한 모든 멀티플들, 스칼라벨을 한 모든 것들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하고서 뒤에 행렬은 좀 넘기고 요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운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U가 이거라고 합시다. U라는 벡터가 여기 있어요. U라는 벡터가 여기 있을 때 조건부 집합인데 C가 0부터 0.5 사이라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C가 무한대의 실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C를 그 C의 크기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 C가 0과 0.5 사이의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은 여기 이 좌표 평면상에서는 뭐가 될까요? 원점에서 U 벡터의 거리의 반만큼 직선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그쵸. 두 분이 동일한 얘기죠. 아, 다행히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절반. 요겁니다, 요거. 요거만큼 나옵니다. 요 집합, 이 조건부 집합은 요 직선이 나올 거예요. 여기 0.56까지. 요만큼, 요 절반.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고, 부등호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u부터 마이너스 2u까지 여기. 얘는 여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선은 선인데 무한히 긴 직선이 아니라 뭐 선분이라고 하나? 쭉 잘려 있는 선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뭐 행렬 더하기 빼기 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시면은 과제로 낼 거니까 과제로라도 해보세요. 오늘 뭐 준비해온 문제는 요 정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행렬이랑 벡터랑 행렬에 대해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어떻게 더하고, 스칼라 배를 어떻게 하고, 그런 되게 간단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특히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약간 예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할 거고,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다 보면은 스팬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스팬을 설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그려질 수 있어야지 스팬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 강의에서는 다른 예제도 다른 예제인데 특히 요거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사전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목요일에는 다시 대면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